사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시작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각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 각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불러. 그럼 각을 어떻게 재냐면 두 직선이 만나는 어떤 점에서부터 요 반직선만 우리가 관찰하면 돼. 요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한 점에서 두 반직선을 그은 다음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 이걸 재자. 벌어진 정도를 재자. 그걸 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러면 직선이 두 개잖아.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벌어진 이 각을 잴 수도 있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까지 벌어진 요 정도를 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반직선 중에 하나를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하나를 동경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 벌어진 각을 재자. 이렇게. 그러면 각을 나타낼 때, 반직선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시초선이고 뭐가 동경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문제에서 설정하기에 따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해놓는 게 있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시초선은 항상 이렇게 가로선으로 긋기로 약속을 해.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돌려놓으면 되지. 맞아? 돌려놓으면 돼. 그래서 시초선, 시작하는 선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시초선. 그 다음 두 번째, 동경을 설정할 건데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니까 한쪽을 시초선으로 놓고 다른 쪽은 동경으로 이렇게 돌려놓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각은 항상 시초선에서 동경까지로 잰다. 됐지? 이때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양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쪽 반대로 이렇게 재면 음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양의 방향으로 재면 양수인 각으로 표현하시고 음의 방향으로 재면 음수인 각으로 표현합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요 각을 쟀는데 이게 60도였다.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벌어져 있더라고. 그러면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60도요.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경이 바로 간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갔을 수도 있거든. 그럼 내 눈에는 60도든 360도 더하니까 몇이야? 420도든 마이너스 300도든 같은 모습으로 보일 거야. 왜냐면 뒤로 300도 가면 똑같은 모습일 거잖아. 우리는 이 동경이 얼만큼 돌아서 갔는지 그 과정을 모르거든.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게 60도였네? 60도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각 표현이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해. n 자리는 누가 와? 정수가 와야 돼. 그래서 양의 정수가 왔으면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어 인 거고 음수가 오면 음의 방향으로 몇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왔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 됐죠? 0이 오면 바로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돼. 한 바퀴 곱하기 n. 됐죠? 그럼 얘는 몇 바퀴를 돌았다는 표현인 거야. n 값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는 양의 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 편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일반각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거고. 호도법이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 호도법. 호도법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교에서도 이제 설쭉 배우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 호도법을 왜 배웁니까? 라는 질문에 60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60분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1도라고 하는 게 60분법이거든. 말 그대로 60분법이야. 60개로 쪼개서 나타낸 방법이야.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을 60으로 놓고 하나를 쪼개서 그게 하나가 1도라는 표현인데 문제는 1도보다 더 작은 각이 필요해. 그럼 1도를 60개로 쪼개서 또 하나를 1분. 그거보다 더 작은 각은 1분을 또 60개로 쪼개서 1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도, 분, 초 단위로 계속 쪼개서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야. 알다시피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얘기 했을걸? 수직선에서 0에서 1까지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에 대응하는 점들을 막 찍었을 때 유리수만 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못 채워. 누구도 필요해? 무리수도 필요해.
왜냐면 이 중간에 뭐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동원해야만 0에서 1까지의 수직선을 온전하게 다 메꿀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일단 배운단 말이야.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연속이라는 표현이야. 이어져 있다고. 뭐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써야만. 그래서 유리수만 가지고서는 메꿀 수가 없어. 마찬가지. 60분법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을 다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60개로 쪼개고 60개로 쪼개고 60개로 쪼개는데 아무리 쪼개도 표현할 수 없는 각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각을 실수화하기 위해서 연속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호도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갖고 올 거야. 더요? 그럼 호도법이 뭐냐? 각을 재는 새로운 방법을 너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이 각을 잴 때 호, 부채꼴에서 호를 가지고 각을 재는 방법인 거야. 자, 부채꼴이 있어. 당연히 부채꼴에 반지름이 있을 거고 이 호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대응하는 중심각이 있겠지. 이때 각도, 이 중심각 세타를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비율로 정하자라는 게 호도법이야. 비율로 정해야 되는 이유는 부채꼴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비율 관계로 말해야만 일정한 각을 계속 동일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호도법을 재는 방법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서 각을 재겠다. 그때의 중심각을 호도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얘기하자라는 거야. 됐지?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호도법으로 각을 바꿨을 때 가장 첫 번째 기초는 뭐냐면 180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그 180도가 갖는 되게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뭐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인이고 사회인이라면 180도의 첫 번째 의미.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가 180도야.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으면 180도로 튀기시면 돼. 에어프라이어 넣는데 온도 몇 도로 해놔? 180도로 해놔. 그럼 뭐래도 실패는 안 해요. 절대. 180도입니다. 물론 간혹가다 생선은 200도에 튀기라는데요. 너무 오래 튀기면 타. 너무 작게 튀기면 말라. 180도가 가장 적당해요. 약간 다르겠지만 가장 최적 표준입니다. 180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180도는 튀김이 가장 맛있는 온도고요. 그리고 180도는 파이를 의미합니다. 호도법으로 표현할 때는 단위를 재지 않아. 단위 자체가 없어. 무단위라는 표현을 쓰거든. 왜 그러냐면 단지름 길이 분의 호의 길이잖아. 그럼 이 두 길이가 같은 단위라면 약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곱했을 때 단위끼리도 곱해지고 나누면 단위끼리도 나눠져. 그래서 우리가 속도 같은 거 얘기할 때 60km/h 이렇게 표현하잖아. 왜냐면 시간분의 거리로서 나누는 게 속도니까. 맞아? 그래서 이 단위까지 계속 가져가야 돼. 근데 얘는 뭐가 돼? 센치면은 약분돼서 없어지거든. 그래서 단위 자체가 무단위야. 그럼 이렇게 파이라고 쓰면 이게 3.14라는 원주율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180도인 각을 표현하는 건지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고. 안 헷갈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 각을 실수화해서 표현할 거거든. 실수화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로 표현한 게 맞아. 그럼 이거 각으로 봐요? 3.14로 봐요? 같은 말인 거야. 3.14는 각이든. 그래도 헷갈리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네가 안 헷갈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사인, 파이 이렇게 쓸 거거든. 됐어? 사인하고 그 자리에다 실수를 쓸 거란 말이야. 각을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선생님 사인 3.14가 뭐예요? 사인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그러면서 6분의 파이는 3.14를 6으로 나눈 건데 뭐지? 이렇게 헷갈릴 이유가 거의 없어. 그냥 180도라는 애를 파이라고 표현할 거고 니네가 보는 이 각들은 전부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데 딱히 없어요. 됐죠? 그래서 실수화해서 표현을 할 거고 파이는 180도라는 거. 그럼 파이가 180도니까 당연히 90도는 뭐가 되고 뭐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1도는 뭐가 되는 걸까? 180분의 파이가 될 거야. 됐죠? 뭐 이런 표현들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냥 파이,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까 너네처럼 막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라디안이라는 걸 붙여.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 라디안이라는 기호가 무슨 의미냐면 이 기호가 무슨 의미냐면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한 결과가 파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그렇다고. 네.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생략하고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는 거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각이라는 표현과 호도법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뭘 얘기하냐면 부채꼴 관련된 얘기를 해. 부채꼴. 자, 부채꼴이 있어요. 중심각이 있고요. 반지름이 있고요. 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타가 60분법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너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구한다. 호의 길이는 2파이 원의 둘레죠. 거기에서 전체 360도 분의 세타로 얘기하면 돼. 맞아? 이게 뭔데? 부채꼴 호의 길이야.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파이 r 제곱 전체 원의 넓이에서 360도 분의 세타 해주면 돼. 그럼 이게 부채꼴의 넓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와요. 근데 이제 봐봐. 가만히 봤더니 얘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하면 이게 넓이거든? 그렇지 않니? 그럼 위에 봐봐. 호의 길이는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세타였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네가 편의를 위해서 봐봐. 2를 한 번 곱하고 다시 2를 나눌 수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럼 얘는 뭐야? 호의 길이지.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세타. 맞잖아. 그럼 넓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2분의 1 r l.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너네가 외우고 있던 2분의 1 RL이 사실은 원래 60분법에서도 이미 나와. 됐음? 그래서 60분법으로 표현됐어.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넓이를 표현했을 때 2분의 1 RL도 가능하네. 라고 일단 인지해 놓으시면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세타를 호도법으로 표현하지. 그럼 이때 호의 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부터 다시 봐야 돼. 호도법으로 표현한다는 건 세타가 뭐랑 같다? R분의 L과 같다. 됐음? 그럼 L은 뭐가 되는 거야? R 세타가 되는 거야. 끝났어. 받아들일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호도법의 정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근데 간혹가다 이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해줄 수 있지.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에다가 전체 360, 자, 파이가 180도였잖아. 그럼 360은 뭐야? 2파이가 되겠지? 2파이분의 세타만큼이요.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겠지. 그럼 약분하고 정리하면 뭐가 돼? 말 그대로 R세타가 똑같이 나와. 됐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에서 2파이분의 세타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파이 약분되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돼. 당연히 얘는 2분의 1 RL과도 같죠? 보여? 여기 R 세타 보여? 그게 R 세타가 L이라며. 2분의 1 R 한 개랑 L. 이렇게 곱한 걸로.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기, 호의 길이 구하기. 호도법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하시면 이제 심심하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사실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첫 번째 상황. 어떤 두 동경이 있는데 이 두 동경이 똑같대. 그려봤더니 일치하더라. 이랬을 때. 혹은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인 관계더라.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더라. 두 동경이 원점의 대칭이더라. 혹은 두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더라. 5가지 정도의 표현을 얘기해. 5가지 정도의 표현을 얘기하거든. 그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관찰하시면 돼. 자,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초선과 동경으로 두 직선이,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나타낼 거거든. 이거를 좌표평면으로 끌고 오면 우린 항상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관찰해야 돼. x축 있지. 여기가 시초선이야, 무조건. 그리고 동경이랑 시초선이 만나는 점은 원점으로 설정을 해, 항상. 그래서 자, 여기가 시초선이야. 동경을 그었을 때는 원점에서 이렇게 그어야 돼. 자, 그을 건데 문제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그 그림이 위치가 일정한 같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알파라는 동경을 그렸어. 요렇게. 그리고 베타라는 동경을 그렸는데 똑같이 그린 거야. 요렇게. 됐음? 그래서 알파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과 베타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봤더니 일치하다. 됐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 알파에서 베타를 빼잖아? 그럼 어차피 얘가 알파라는 애가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몰라. 베타도 마찬가지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몰라. 어쨌든 확실한 건 한 바퀴든 두 바퀴든 돌고 요 각만큼 더 간 거지. 맞아? 그럼 알파가 나타내는 이 각에서 베타가 나타내는 각을 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냥 0이 될 거야. 됐음? 그냥 0도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0도라고 쓰지 않아.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EN파이 라고 표현을 할 거야. n은 어떤 애? 정수. 그럼 왜 EN파입니까? 이거야. 2파이가 360도잖아. 360도 곱하기 n. 이 표현인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내 눈에 그냥 0이랑 똑같아 보여. 일반각 표현한 겁니다. 됐을까요? 두 번째, 두 동경이 있는데 이번에 y축의 대칭이래. 그럼 알파라는 동경을 관찰했을 때 얘가 이렇게 있어. 이번에 베타를 봤는데 베타가 어디 있냐면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각이랑 요 각이 서로 같은 각이거든. 그쵸? 그럼 봐봐. 베타가 나타내는 이 동경에서 알파가 나타내는 이 동경의 각을 더해주면 봐봐. 알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만큼 더 간 거지. 그럼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에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돈 다음에 요만큼 더 가면 180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EN파이 플러스 파이꼴로 보일 거야. n은 정수. 왜? 180도로 보이거든.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80도로 내 눈에 보여. 이런 표현이 된다고. 납득이 돼?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왜 울어? 왜 울어? 눈이 막 초롱초롱한데? 슬퍼요? 괜찮아? 그럼 세 번째. x축의 대칭이면 뭡니까? 자, 알파가 여기 있다? 왜 울어? 그러면 x축의 대칭이면 이렇게 베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베타가. 맞아?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각이거든. 그럼 봐봐. 베타 요 동경에서 알파가 나타내는 각만큼을 더해주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해서 조금 더 돌아서 요만큼 더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가 돼? 다시 0이 돼. 그럼 x축의 대칭이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EN파이 꼴로 보일 거야. 받아들여요? 그럼 봐야 돼.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 안 외워. 그냥 이 그림 그리고서 보는 거야. 원점의 대칭입니다 라는 표현.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그릴게. 이쪽에다가 알파가 나타냅니다. 동경 알파를 이렇게 그릴게. 요렇게. 그럼 원점의 대칭이면 베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맞아?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불러.
두 동경 알파, 베타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불러. 납득이 돼?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이쪽이 알파고 이쪽은 베타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 없어도 지금 말한 것처럼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라는 말을 보면 아, 원점 대칭은 이런 그림이구나 라고 떠올리셔야 돼. 계속 가.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럼 동경 알파가 나타내는 각은 몇 바퀴 돈 다음에 요만큼 더 간 거야. 베타가 나타내는 각은 몇 바퀴인지 나도 모르는데 아무튼 요만큼 더, 여기서 요만큼 더 온 거라고. 그럼 봐봐. 동경 베타가 나타내는 각이 있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나도 몰라. 여기에서 동경 알파가 나타내는 각을 더하면 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아서 이 각만큼 더 가겠지. 맞아? 그럼 더 간 게 얘가 되는지 아닌지 나도 모른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봐. 베타가 나타내는 이 각에서 알파가 나타내는 각을 빼주면 얘가 뭐야? 뒤로 가겠지? 몇 바퀴 뒤로 돌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각만큼 한 번 더 빼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몇 도가 돼? 180도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뭘 봐? 둘이 뺀값. 베타 빼기 알파가 2m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마지막 y는 x 대칭을 보면 자,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알파를 이렇게 쓸게. 여기가 알파야. 다음 동경은 알파. 그럼 베타는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베타. 맞아?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같은 각이 어디 있냐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거거든? 받아들일까요? 베타 저 동경에서 알파가 나타내는 저 동경만큼의 각을 더해주면 몇 바퀴 돈 다음에 어쨌든 저만큼 더 갈 거거든? 뭐가 돼? 90도가 돼. 됐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요? 2m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보일 거야.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너네한테 외우라고 하냐? 안 해요. 안 외운다고. 왜 외우지 않을까? 그냥 지금처럼 그림 그리면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와봤자 어차피 한 문제거든. 지금처럼 그림 그리고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얘기해보자 라는 걸 정리한 게 155페이지 이야기야. 될까요? 그래서 155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도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알 수 있는 각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네가 알 수 있는 각이 뭐냐면 90도, 180도, 270도라고. 아니면 0도. 됐습니까? 그래서 두 동경을 가지고서 적절하게 얘기를 해줘야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156페이지로 가서 문제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구해줘 라는 거죠.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나 봐. 결과적으로 여기다 360을 더해. 똑같지? 안 그래? 여기다 360도를 더해도 똑같아 보이는 거 아니야? 한 바퀴 돌렸으니까? 안 그러니? 360도 더해주세요. 몇입니까? 330도. 맞아? 2번 봐봐. 330도. 야, 1, 2번 같은 거네. 그치? 3번 봐봐. 390도죠. 여기다가 내가 360을 빼도 똑같지? 한 바퀴 뒤로 돌린 거니까 내는 똑같아 보인다고. 360도 빼봐. 몇이야? 330도가 30도 같아? 답은 몇 번? 3번. 끝. 됐어요? 4번 마찬가지지. 360도 빼봐. 330도. 같은 거 맞잖아. 1, 2번. 그치? 5번 마찬가지네. 그래서 같은 각일까? 360을 더하고 빼면 돼.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내 눈엔. 납득이 될까요? 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파이는 몇 도? 180도.
답 몇 번이에요? 5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180도가 파이였으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 해야지. 틀렸죠? 맞습니까? 왜요? 거꾸로 썼잖아. 맞아? 틀렸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파이분의 180이랑 180분의 파이랑요? 3분이라고 1분의 3이 같은 거예요? 180도죠? 파이는 180도죠? 그죠? (3번입니다) 자,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2는 파이분의 360도랑 같은 거야. 맞아, 틀려? 맞죠? 뭔 말인지 어려운데요? 넘겨. 2파이는 360도 맞잖아. 그치? 니은입니다. 마이너스 220도는 3, 4분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20은 음수네.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럼 뭐해? 360 더해버려. 더해. 그럼 몇 도냐? 140도죠? 140도는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가 90도. 여기까지가 180도지. 맞니? 그럼 140이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몇 사분면에? 2사분면에 있죠? 에이, 틀렸네요. 됐죠? 5분의 파이, 5분의 21파이, 마이너스 5분의 19파이는 모두 같은 동경이래요. 맞을까? 5분의 21파이는 5분의 20파이에다가 5분의 파이를 더한 거잖아. 얘 4파이죠, 4파이. 맞니? 4파이면 몇 바퀴? 2바퀴. 2바퀴 돌고 얘만큼 더 갔어. 같은 거 맞지? 마찬가지. 마이너스 5분의 19파이는 마이너스 5분의 20파이에다가 5분의 파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파이죠? 뒤로 2바퀴 돌고 다시 앞으로 5분의 파이만큼 간 거지. 납득이 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네. 끝났어.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입니다. 됐죠? 괜찮을까요? 자, 밑으로 가서 4번 문제. 그러면 보실게요. 4번입니다.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되 이때 각 세타의 합을 K파이라고 할 거고 K값 구해줘. 세타는 참고로 0하고 파이 사이야. 그럼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그려봐. 좌표평면에다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자, 얘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다. L1. 6세타는 어떻게 그립니까? 했을 때 똑같이 그려. L2. 됐지? 그럼 L1이라는 이 반직선이 나타내는 얘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세타고 L2하고 시초선과의 각의 크기가 6세타라는 거야. 그럼 네가 보는 바와 같이 요 각이 동일하단 말이야. 안 그래? 그럼 쉽게 생각하는 거죠. 6세타를 나타내는 이 각에서 세타를 빼주면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뭐가 된다? 이거 2n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n은 정수? 안 그래? 다시 말해서 5세타가 2n파이랑 같을 거라고. 세타는 뭐와 같다? 5분의 2n파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 n자리에 누구 넣어? 정수 넣는다며. 그럼 0 넣으면 세타는 0이겠죠? 1 넣으면 5분의 2파이 될 거고 2 넣으면 5분의 4파이 될 거고 3 넣으면 5분의 6파이도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파이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0에서 파이 사이만 찾으라고 했거든? 이거 둘밖에 없죠? 됐어요? 그럼 둘이 더한 값 말하면 되네. 더한 값 몇이야? 5분의 6파이죠? 그럼 K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5분의 6이 있네요. 답입니다. 괜찮아? 이 끝이야. 이렇게 보면 돼. 그럼 5번도 볼게. 이번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그럼 또 그려보자. 이런 상황이겠지?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렸는데 그게 이렇게 있어. L1. 그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렇게 되겠죠? L2. 됐을까? 그럼 그랬을 때 봐봐.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각이다? 막국지가. 그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에서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뒤로 요만큼 빠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몇 도가 돼? 180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얘가 6세타인데 여기서 세타만큼 빼주세요 하면은 몇 바퀴를 뒤로 돈 다음에 요만큼 더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가 돼? 180도 될 거라고. 결론.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그게 2n파이 플러스 파이 180도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야. n은 정수. 그럼 5세타가 얘죠? 세타는 누구다? 5분의 2n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다. 그럼 n자리에 누구? 정수막 넣으면 되죠? 1도 넣고 마이너스 1도 넣고 0도 넣고 2도 넣고 막 넣을 거라고. 그 중에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을 말해줘. 인 거야. 됐을까요? 그럼 n자리에 누구 넣을까? 0 넣으면 5분의 파이죠. 1 넣으면 5분의 3파이지. 2 넣으면 5분의 5파이? 그 파이네? 근데 0하고 파이 사이만 보려면 그럼 이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죠? 됐어요? 두 개 더한 값 몇이야? 5분의 4파이가 되겠네. 그럼 K에 누가 왔다? 5분의 4가 왔다. 끝. 됐습니까? 자, 6번 가볼게요.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이라고 했거든? X축 대칭이야? 마찬가지 또 그림 그려봐. 예를 들어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안 그래? 맞잖아. 그럼 봐봐. 요 각이랑 요 각이 같거든. 그게 무슨 의미냐면 5세타에다가 3세타를 더하면 몇 바퀴 굴리고 요만큼 더 가면 뭐가 돼? 0도가 되는 거지. 맞아? 결론. 5세타하고 3세타를 더하면 2n파이가 될 거야. 됐을까요? 8세타가 2n파이니까요. 세타는 4분의 n파이가 됩니다. 자, n자리에 정수 넣을게요. 1 넣으면 4분의 파이, 2 넣으면 4분의 2파이, 3 넣으면 4분의 3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4 넣으면 4분의 4파이인데 세타는 0하고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3개만 되겠지? 3개. 끝. 됐습니까? 그래서 뭐 딱히 어렵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 선생님, 세타가 0하고 파이 사이니까 둔각이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런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볼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 자, 예를 들어 3세타가 이렇게 있어. 세타가 0하고 파이 사이니까 3배 했을 때 둔각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야. 그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지. X축의 대칭이거든. 그럼 아시다시피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각이야. 맞아? 근데 잘 봐. 요 각을 보지 않고 난 이 각을 볼 거야.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각이지. 맞니? 그럼 여기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잖아. 여기에다 내가 3세타를 더하면 몇 바퀴 간 다음에 요만큼 더 가야 돼. 맞아? 3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몇 바퀴 돈 다음에 요만큼 더 갔거든? 마찬가지 5세타에다가 3세타를 더해주면 몇 바퀴 돈 다음에 같은 요만큼 더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똑같잖아. 5세타, 3세타 더하면 2n파이다. 됐죠? 그래서 어디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한번 해봐. 길이가 8번입니다. 호의 길이가 5파이, 중심각이 3분의 5파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부채꼴이네, 부채꼴. 호의 길이 여기가 5파이야. 중심각이 3분의 5파이래. 그럼 반지름 누굴까? 라는 질문에 중심각인 3분의 5파이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로서 나온 거잖아. 그럼 R은 몇이었던 거야? 3이었던 거지. 됐습니까?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R L이 되는 거 아니었어? 2분의 15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2분의 15. 끝. 됐습니까? 넘어가요. 자, 9번으로 갑니다. 호의 길이가 3분의 5파이고 넓이가 3분의 25파인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줘. 자, 일단 넓이 나왔습니다. 호의 길이 나왔습니다. 자, 호의 길이가 3분의 5파이야. 중심각의 크기는 나도 몰라. 근데 넓이를 알려줬어. 넓이가 몇이었냐면 3분의 25파이래. 그럼 반지름 길이 내가 구할 수 있을걸? 왜? 넓이인 3분의 25파이는 2분의 1 R L 호의 길이. 됐죠? 양변에 3 곱해주고 5 나눠주면 파이도 정리해 줄게요. 2분의 R이 5였네. 그럼 R은 몇이었다? 10이었다. 됐죠? 그럼 중심각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로서 구하면 되겠죠? 몇입니까? 30분의 5파이. 약분하면 6분의 파이. 답입니다. 됐을까요? 계속 갑니다. 10번. 자, 10번입니다. 반지름이 10이고 중심각이 5분의 6파인 부채꼴로 만든 원뿔 모양 깔때기의 부피를 구해줘인 거야. 자, 일단 부채꼴이 있어. 이 부채꼴을 잘 접어서 우리가 깔때기를 만들자. 원뿔을 만들자. 그리고 그 원뿔의 부피를 구하자. 라는 내용인 거죠. 따라올까요? 자, 그럼 봅니다. 반지름이 10이에요. 중심각이 5분의 6파이래. 일단 첫 번째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죠? 몇인 거야? 12파이. 됐음?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이쁘게 접을 겁니다. 원뿔로 이렇게 이쁘게 접읍시다. 동글게 말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랬을 때 일단 내가 아는 첫 번째 요 옆에 모선이라고 하죠. 요 길이는 10이 될 겁니다. 될까요? 그 다음 자 중요한 거 여기야. 이 호의 길이 12가 이 원뿔에서는 밑면의 둘레가 될 거야. 맞니? 그럼 밑면의 둘레를 알고 있으면 이 밑면, 이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죠. 둘레 어떻게 구해? 원의 둘레.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 그럼 지름이 몇이었다? 12였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반지름이 몇이었다? 6이었다라는 거네. 됐을까요? 나는 부피가 필요합니다. 그럼 뿔의 높이가 필요하죠? 그럼 뿔의 높이를 구해줄래요? 라고 하면 뿔의 높이는요? 피타고라스. 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밑면의 넓이 36파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3분의 1 때려주면 그게 뿔의 부피. 됐어요? 12하고 8을 곱하죠? 맞나? 96파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왜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가? 그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아마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뿔의 부피를 구할 때 왜 기둥부피 3분의 1 곱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야 사람이죠. 네, 그 정도 알아야 사람이지.
그거 모르면 뭐가 달라요, 저기. 그쵸? 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사람이 덜 됐다 생각하시고, 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각함수의 정의입니다. 164, 165페이지. 일단 164페이지에 보시면 사각함수의 정의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고 동경을 그어서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xy라고 했을 때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각,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 이 각의 사인 값은 r분의 y좌표, 코사인 값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분의 y 값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각함수의 정의야.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대관람차를 탈 거야. 여기가 입구예요. 각이 변함에 따라 회전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높이, 밑변의 길이, 그리고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관계를 나타내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거든. 해서 처음에 대관람차를 탔습니다. 각이 0일 때 높이는 당연히 0이죠. 각이 커지면 높이가 계속 증가할 거야. 됐어? 근데 그냥 높이를 봐라고 하면 반지름이 큰 대관람차는 높이가 겁나 커질 거고 조그만 애는 높이가 조금 커질 거 아니야. 이거를 일정하게 말하기 위해서 뭘 한 거야? 반지름 분해. 비율로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각이 똑같으면 그 비율도 계속 같을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일정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을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각이 커짐에 따라 사인 값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높이는 계속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90도, 2분의 파이 될 때까지. 그때가 최대값 1. 그리고 각이 90도보다 더 커지면 이제 높이가 좀 내려오죠. 그래서 180도가 되는 순간 다시 0이 될 거고 각이 더 커지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3하고 4, 4분면의 동경이 위치할 땐 음수로 표현됩니다. 됐죠? 그리고 270일 때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시 0으로 오겠죠? 이게 반복. 그래서 사각함수는 주기함수다. 라는 표현 쓰는 거죠. 사인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시험법이니까요. 너네도 들어야죠. 기말인데. 됐지? 그럼 코사인은 뭡니까?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 처음 밑변의 길이는 1입니다. 그리고 각이 커질수록 이 밑변의 길이가 계속 작아지죠. 90도가 되는 순간 0이 될 거야. 90보다 더 커지면 이제 밑으로 가네요. 그쵸? 반대쪽으로 가죠.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0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1, 최저가 되겠죠. 됐습니까? 최소가 될 거고 그 다음 계속 다시 0을 향해 온 다음 270에서 0을 찍고 다시 4, 4분면의 동경에 위치할 때는 양수값을 갖겠네. 그래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면 코사인 값은 1로 다시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코사인 값을 관찰하면 1하고 4, 4분면에선 양수고 2하고 3에서는 음수가 돼요. 됐습니까? 이게 코사인 표현, 코사인 값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요. 0,1에서 시작해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받아들일까요? 감소했다 0 되고 음수였다가 0 되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Y축 대칭 형태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됐지? 그리고 탄젠트는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X분의 Y.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사인은 눈이 쌓인 높이. 그죠? 겨울에 배울 때 눈이 쌓인 높이를 봐라. 사인은 높이입니다. 코사인은요. 밑변의 길이, 코끼리.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드렸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값을 의미한다. 여러분한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얘기해드리냐면 이런 얘기해드리죠. 우리 중3 때 배웠던 삼각 B에서의 표현이야.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요 길이가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야, 사인 세타를 구해줘 하면 C분의 B였잖아. 맞아? 이게 뭔데? 빗변분의 높이 본 거야, 높이. 좌표표면에서 높이는 Y좌표. 그래서 R분의 Y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요 길이 뭔데? 밑변의 길이. X좌표. 됐어요? 이 점의 X좌표. 됐습니까? 이렇게 본 거고. 탄젠트는요? A분의 B죠? 이게 뭐와 같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됐죠? 어차피 얘분의 얘 하면 C 약분해서 A분의 B 나오는 거 맞거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런 표현. 그리고 하나 더. 사인 제곱 세타 값은 C제곱분의 B제곱일 거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C제곱분의 A제곱이겠죠? 그럼 이 둘이 더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주시면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거든? 너네는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값이 누군지 알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누구? C제곱. 맞니? 그럼 C제곱분의 C제곱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한 값은 1이구나 라는 정보는 항상 알고 가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자연스럽게 이야기 다 했습니다. 대신에 이 표 0, 30, 45, 60, 90 특수각에서의 삼각비 값을 모른다면 이제 앞으로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자 0, 30, 45, 60, 90도 옆에다 호도법으로 좀 써주세요. 0이죠.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볼 거야. 야, 사인 6분의 파이 몇이니? 2분의 1이요. 바로 말하셔야 돼. 됐어? 사인 3분의 파이 몇이니? 2분의 루트 3이요.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어디 아파? 어디 아파요? 됐죠? 바로바로 말씀하실 수 있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여기는 무한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무한대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없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지 몰라. 그죠? 그래서 무한대라는 표현이 원래 정확합니다만 그냥 우리는 없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 사분면에서의 각의 양수값들 얼싸 않고 그죠? 얼싸 않고 요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6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165페이지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원점과 4,-3을 이은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할 거다. 됐죠? 배터리가 좀 없어서 충전을 좀 해야 돼. 높네. 자, 그럼 봐봐. 원점하고 다음 점을 이은 성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할 거야. 좌표표면에 그려볼게. 4,-3이 어디 있니? 4,-3 이쯤에 있구나. 맞아? 그럼 0,0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동경으로 하는 각이 있대. 참고로 우린 이 각을 표시할 수 있어. 여기야, 여기. 요 각인 거야, 요 각. 양의 방향으로. 됐죠? 이 각이 나타내는 사인 값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를 더한 값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요 길이 몇이에요? 5죠? 피타고라스. 맞니?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맞아? 이 점의 좌표 뭐였어요? 4,-3이었죠? 자, 사인 세타 값 뭡니까? 5분의 -3. 코사인 세타 뭡니까? 5분의 4. 탄젠트 값 몇이에요? -4분의 3이요. 됐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사인 값 5분의 3인데 마이너스로 얘기했네. 왜? 4, 4분면이거든. 코사인 값 5분의 4인데 양수로 말했죠. 왜? 4, 4분면이거든. 탄젠트는요? 4분의 3이죠.
음수로 말합니다. 왜? 4사분면이거든. 4사분면에 있는 동경은 코사인만 양수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그림 보면서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끝. 자, 결론.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자, 더하면 이거 5분의 1이죠. 5분의 1 빼기 4분의 3이니까요. 20분의 4하고 15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11인가 봐. 2번. 됐죠? 끝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자, 직선의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건데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한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려봐야 되겠다. 좌표평면에 12x 플러스 5y는 0이라는 직선이잖아. 그려보자. 이거 넘기면 5y는 마이너스 12x니까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12x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얘 기울기가 음수니까 0,0을 지나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x축이랑 이 직선과 이루는 양의 방향, 이 각,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보는 세타 각은 여기, 그럼 여기 밑에는 굳이 안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요 부분은 굳이 안 그려도 상관이 없잖아. 난 여기만 보면 되잖아. 아, 시초선하고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보면 되는 거죠? 됐을까? 그럼 뭐해? 한 점 잡아. 직선에 있는 점을 하나 잡을게. 어떤 점을 잡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자식을 잘 보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y는 플러스 12가 되잖아. 이렇게. 그럼 요 길이 몇인 거야? 13인 거죠? 맞습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12겠네요. 그럼 야 사인 세타 말해줘 라고 하면 13분의 5. 12 미안. 12. y좌표니까. 코사인 세타 말해줘 하면 13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뭘. 둘이 더합시다. 13분의 7.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지. 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입니다. 자, 다음 관계를 동시에 만족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하고의 부호가 반대야. 근데 사인하고 탄젠트하고의 부호도 반대래. 그 말은 코사인하고 탄젠트 부호는 같은 거고 사인만 다른 거지. 맞니? 그럼 사인만 다른 부호를 갖고 있을 때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 때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음수거든. 그럼 2사분면에 있는 세타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몇 번입니까? 2번이겠죠. 2사분면이니까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다. 됐을까요?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어요. 일반각 표현 가능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x가 제4사분면의 각일 때 다음 값을 구해줘. 자, 4사분면이라는 건 누구만 양수? 코사인 x만 양수고 나머진 다 음수인 거지? 맞아요? 얼싸안고. 그러면 사인 제곱인데 루트 씌웠네. 자, 제곱 루트 지우고 쓰면 되죠. 얘는 사인 x가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왜?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꿨어야죠. 두 번째, 코사인 x의 절대값. 근데 코사인은 양수니까 이건 절대값 풀고 그냥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을 이쁘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결론 다 없어져서 뭐가 돼요? 0이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 루트니까 이걸 부호 반대로 바꿔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얘기해 봤어요.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간단히 해봅시다. 자, 간단히 해보고 싶어서 문제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분수끼리 더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분모 통분하면 되지? 통분하면 되죠?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통분해서 계산합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끼리 곱하면 되죠. 요렇게 곱하고 곱하면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하고 더하기
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하고 요렇게 됐죠? 자, 분모부터 정리해볼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자, 분자입니다. 사인, 사인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여기는 플러스 사인 코사인 맞아? 그럼 뭐야? 2 사인 세타만 남는 거네. 됐죠? 자, 더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이거 알잖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몇이었다? 1이었다. 분모 봐봐. 이거 넘긴 거지. 1 빼기 코사인 제곱. 맞아? 그럼 뭐야? 사인 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었어?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2 사인 세타랑 같은 거니까 사인 하나씩 약분하면 사인 세타분의 2라고 할 수 있는 거겠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6번. 너무 빨리 또 했나? 6번 봅니다. 세타가 몇 사분면이다? 3사분면이다. 그럼 얼싸 안코니까 누구만 양수? 탄젠트 세타만 양수고 사인 음수, 코사인 음수죠? 야, 코사인 값 줬어. 마이너스 13분의 5래.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 줄래요? 분모가 똑같은데요? 그럼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줘. 인거 아니야? 그치?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지? 나는 코사인밖에 모르는데 뽀슝 빠슝 뽀슝. 맞아요. 생각해봐. 3, 4분면인데 코사인 값이 13분의 마이너스 13분의 5가 나왔잖아. 그럼 내가 3, 4분면의 동경을 그려. 중간에 한 점을 콕 잡았을 때 요 길이가 13인 거고 요 길이가 몇인 거야? 5인 거야.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인 상황이야. 이해돼? 그럼 r분의 x 하면 마이너스 13분의 5 맞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이 높이가 나온다. 몇이야? 12겠지? 맞니? 그럼 사인 세타 말해봐. 13분의 마이너스 12. 됐지? 탄젠트 말해봐. 5분의 12. 됐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얘가 끓이고 나서 3, 4분면이야.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부어 제대로 받쳐줘. 끝. 이러면 되거든. 또 지금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사인 값 누군지 아니까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3분의 12 분의 여기 1에서 더하죠. 13분의 몇이야 이거? 8인가요? 결론 마이너스 12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 답은 2번. 됐니? 수야 괜찮니?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7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값이 2분의 1입니다. 곱한 값 몇일까요? 아니, 둘이 더한 거 안다고 곱한 값 알 수 있어? 있죠? 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한 값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연립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아니, 못하려 연립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더한 게 2분의 1이네요. 제곱하면 4분의 1.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됐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2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 답이네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 자, 계속합니다. 8번이에요. 얘는 어떻게 풀까요? 마찬가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내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게 2분의 1인 거 아니까 잠깐만, 야 위에 봐봐. 그럼 우리 7번 문제에서 풀었던 결과를 갖고 올게.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인 거 너 알고 있었어? 그죠? 똑같잖아. 사인 코사인 더한 게 2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러면 8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죠. 왜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둘이 더한 거에 완전 세제곱에서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변형 공식 쓴 거잖아. 그럼 둘이 더한 게 2분의 1이 세제곱이네. 8분의 1. 여기다가 8분의 3 넣죠. 그럼 플러스 3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까지 붙이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럼 결론 16분의 2 플러스 9가 되니까요. 16분의 11. 답이겠죠. 됐습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8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봤고요. 뒤에는 이제 90번은 다음 수업 때 마무리 좀 하고, 그래서 사각함수 그래프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